자, 지금까지 원리함께 잘 듣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오늘 남은 짧은 시간 동안 할 거는 수열의 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수업에서는, 아니, 다음 차시 수업에서는 수열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자연수의 합이라든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n제곱, 뭐 n의 세제곱 이런 형태의 수열들의 합에 대해서 논하게 될 거고요. 일단 오늘은 그에 앞서서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 기호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면서 수열의 합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또 그 방법이 갖는 성질들이 있어서 그 성질들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열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수열이라고 하면은 뭐 꼭 등차 등비가 전부가 아니라 그냥 수들을 나열한 게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수들의 나열, 그냥 수들이 나열된 건데요. 규칙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규칙성이 없는 수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물어볼 말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는 수열들을 다루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규칙성이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해서 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한 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꼭 그 등차 등비만이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수열들에 대해서 합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합에 대해서 또 나타내는 방법이 달라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등차 수열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보면은 등차 수열 쪽에 5번 문제와 같이 홀수항들만 더한다 혹은 짝수항들만 더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등비수열 1번 문제도 홀수항들끼리 더했을 때, 짝수항들끼리 더했을 때와 같은 문제가 있었고, 뭐 꼭 홀수항, 짝수항만 더하란 법은 없죠. 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을 가지고 걔네가 나타나는 항들, 뭐 첫 번째 항, 넷째 항, 일곱째 항, 뭐 10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항들도 3칸씩 건너뛰면서 그러한 항들만 더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다양하게 항들을 규칙성 있게 뽑아서 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들 또한 오늘 기호를 배우고 나면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기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일 거예요. 화면에서 합의 기호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 합의 기호가 뭐냐라는 거를 먼저 오늘 배워볼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 우리가 시그마라고 읽게 됩니다. 영어로는 시그마 이렇게 쓰게 되고요. 시그마라고 읽게 되는 저 기호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밑에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시그마는 뭐 영어는 아니고 사실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로 해서 이 시그마라는 애를 이렇게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가 의미하는 걸 영어로 나타내면은 썸이에요, 썸. 합입니다. 그래서 합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그렇게 알면 되고 이 시그마를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하면은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더했을 때 n항까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 이 합을 기호를 나타내서 사용하면은 시그마 읽을 때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더할 건데요. 썸이라고 했으니까 더할 건데요. 어떤 걸 더할 거냐? 라는 수열이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할 건데 an이라는 수열을 더할 거예요. 근데 ak라고 쓸게요. 왜냐면 n번째 항까지 더할 거라서요. ak라는 수열을 더할 건데요. 이 k라는 애의 범위가 나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난 첫째 항부터 안 더할 거고요.
두 번째 항 아니면 세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하겠습니다 하면은 K는 3부터 8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시그마의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시그마 K는 3부터 8까지 AK다 라고 나와 있다면 A3 더하기 A4 더하기 쭉 더해서 A8까지 이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어야겠고요.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수열의 합을 왼쪽과 같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게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이 기호는 시그마라는 기호는 이제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니까 시그마라는 기호를 조금 편하게 봐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와 같이 나타나 있는데 뭐 내 선생님이 지금 그냥 이 수열 AN을 그냥 N으로 정의하겠다 라고 하면은 수열은 1, 2, 3, 4 이렇게 나타나는 수열이 될 거고요.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네요. 이 수열에서 지금 나타난 옆에 합을 생각해 보면은 짝수항들만 합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플러스 A8 플러스 쭉 더해서 A30 이렇게 더해져 있어요. 얘네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방식으로는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AN이라고 또 쓰면 중복되니까 BN이라고 할게요. BN이 EN이라고 생각해서 B1 플러스 B2 플러스에서 B15까지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얘는 공차가 2인 초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BN에 대한 부분합으로 SN이라고 생각을 해서 S15예요 라고 답변을 해도 돼요. 이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위에와 같이 AN처럼 수열이 주어져 있었다면 합을 나타내기가 조금 난감할 거예요. 일일이 이렇게 쓰기도 귀찮고 좀 더 편하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밑에 방금 배웠던 시그마를 이용하게 되면은 시그마인데요. 뭘 더할 거냐? AK 이 AN이라는 수열 어차피 문자는 상관없죠. AK라는 애를 더할 건데요. 뭐 N이라고 써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을 내가 더할 건데 이 N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했는데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2부터 30까지인데 2부터 30이다 라고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A2 플러스 A3 플러스에서 A29 더하기 A30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합이 아닌데 나는 짝수항들만 원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면은 A에 2n만 더할 건데요. n은 1부터 15까지 더하면은 n에 1이 들어간 A2, n에 2가 들어간 A4, n에 3이 들어간 A6 쭉 더해서 n에 14가 들어간 A28 더하기 A30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시그마 기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 장 넘기게 되면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은 합의 꼴로 나타내라.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난 식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풀어서 써봐라 라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방금 봤던 대로 보면은 뭐 얘는 사실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이게 AK라는 수열일 때 A10과 같아집니다. 1번 문제는 각자 해봐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번 보게 되면은 M은 3부터 12까지 읽는 거는 시그마 M이 3부터 12까지 M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뒤에 나타나 있는 이 수열은 등차도 등비도 아닙니다. 근데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다른 수열을
합까지 시그마를 이용하면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n은 3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3이 들어갔을 때 3이 여기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숫자 4분의 1 더하기 m이 4일 때 5분의 1 더하기 5일 때 6분의 1 더하기 쭉 더해서 m이 12일 때까지 12가 들어가면 13분의 1 이렇게 나타나는 합이 1-2번 문제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시작하는 숫자부터 위에 끝나는 숫자까지 이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정수들에 대한 여기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값의 합이에요. 그게 시그마를 풀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밑에 문제 2번도 직접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의 기호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금 AK 플러스 BK라고 나와 있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입니다. 그러면은 K에 1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K에 2가 들어갔을 때 3이 들어갔을 때 K에 N이 들어갔을 때까지 모든 항들을 다 더해준 결과와 같아지고요. 이거는 교환법칙 이용하고 결합법칙 이용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여도 전혀 문제가 없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타내 보면은 시그마 안에 합이 합쳐져 있어도 시그마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되고 안에 어떤 차로 나타나 있어도 따로따로 계산해줘도 되고 그리고 상수배가 돼 있다. 수열 안에 상수배가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상수배 따로 하고 시그마 다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 4번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냥 아이고 미안해요.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어차피 K 값이 변하든 말든 이 안에는 그냥 3 혼자인데 3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3이 아니라 K가 1일 때도 3이고요. K가 2일 때도 3이고요. 3일 때도 3이고요. 쭉 해서 K가 N이 되더라도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다 더한 3N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게 맞는 풀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K가 1부터 N까지 C라는 이 시그마에 대해서는 C를 N번 더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서 CN이라고 나타난다는 거. 이 점 잊지 말고 꼭 주의하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 덧셈, 뺄셈, 실수배 다 봤는데 우리가 배웠던 연산 중에 뭔가 빠졌어요. 그죠? 곱셈이죠. 곱셈 연산이 빠져 있는데 시그마에서 주의해야 될 건요. 곱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하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 곱해져 있다고 해서 얘네를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너무 두껍네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요. 직접 나열해 보면은 보일 겁니다.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라고 하면은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플러스 이렇게 돼서 AN, BN까지 곱해진 애들이 더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뒤에 이 각각을 곱한 걸 보면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냐? 앞에 풀면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이렇게 나타나서 AN까지 갈 거고요. 뒤에는 B1 플러스 B2 플러스 BN까지 곱해질 겁니다. 더해질 겁니다. 2를 곱하면은 이렇게 분배돼서 나타나는 형식이 A1, B1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도 A1, B1은 있었지만 A1, B2 더하기 A1, B3 더하기 해서
A1, Bn까지 더해지고 그 다음 A2B1 더하기 A2B2 더하기 A2B2는 있지만 이런 형식으로 앞에 있던 식이랑 뒤에 있는 식이랑은 전혀 다른 형태가 됩니다. 지금 앞에 없던 좌변을 풀었을 때 없던 나머지 값들이 추가적으로 더 더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얘네 때문에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개해보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합의 성질을 우리가 어디 쓸 수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아래 예제에 바로 보이는데요. 예제에 보이는 걸 보면은 A에는 1부터 10까지 더했을 때 7입니다. AK는, 그리고 BK는 1부터 10까지 더하면은 9예요. 근데 나보고 이걸 구하래요.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플러스 3BK는요. 합이니까 각각 찢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BK 나타낼 수 있고 얘는 실수배 돼 있는 2랑 3은 각각 앞으로 빼서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3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될 겁니다. 얘네는 문제에서 7이랑 9라고 했으니까 7이 14 더하기 9, 3, 27 답은 41이구나. 그래서 41이다 라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그마에 대한 성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배운 내용 확실히 복습하고 시그마라는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표현 방안 꼭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방금 예제 밑에 문제 3, 4번도 꼭 풀어보고요. 수학 역량 기르기 반드시 체크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나가서 과제 풀면 되겠습니다.